자, 먼저 그러면 이제 청소용 세제를 말씀드릴 건데, 이 LOC 바이오캐스트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예, 우리는 그냥 이거를 LOC라고 부르죠. 예, 근데 이 LOC는 1959년에 시작됐습니다. 예, 신스 1959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이런 약간 뭐 명품 브랜드라던가 어떤 브랜드가 자기들의 뭐 신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1959년이 또 어떤 해냐면 아메이가 생긴 해입니다. 아메이가 창업된 해가 바로 1959년인데 그때 아메이가 창업됐을 때 최초로 만들어진 제품이 이 바로 이 에로시인데요. 그런데 그리고 이 제품은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량은 1리터고 중성 제품인데 중성 세제인데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오염 방지 기능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이 세제가 남지 잔류 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헹굼을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세정제 LOC로 걸레를 빠시면 걸레를 그냥 쭉 짜고 다시 그거를 깨끗한 물에 헹궈야 되잖아요. 우리 수건 같은 거 빨다 보면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걸레 빠시고 하실 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모든 곳을 세정할 수 있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인데, 그 대신에 물 청소 가능한 곳만. 물 청소 안 되는 곳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청소가 안 되는 곳을 생각해 보면, 어, 거의 없죠. 집에서. 가죽옷 같은 거? 뭐 이런 옷이나 이런 데가 집에서는 웬만하면 다 물 청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곳에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제입니다. 그리고 1리터로 10리터까지 10리터의 용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희석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500ml짜리 이렇게 한 부형이 500ml짜리로 이렇게 20병, 20개의 스프레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10리터까지 사용이 되는 거고요. 바이오캐스 포뮬라랑 뭐 고농축의 탁월한 생분해력, 그다음에 세이퍼 초이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통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9년에 만들어져서 60년이 지나고도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아니요. 그때도 생분해 제품이었고, 그때도 탁월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었고,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었고, 고농축으로 해서, 지금하고 특징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진다? 어떤 제조회사에서 회사가 설립 당시에 만들었던 제품을 60년이 지나고도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조회사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연구 개발비는 벌써 다 또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 개발비는 벌써 다 이게 회수가 가능해졌고,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그냥 생산하는 완벽하게 딱 그 비용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모든 제조회사들은 계속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과거의 제품은 없애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핸드폰 이런 쪽이잖아요. 전자제품들이 기존의 브라운관 TV 지금은 전혀 안 나오고 전부 다 LCD TV만 지금 얇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처음에 삼성이 테레비를 만들 때 지금의 LCD TV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계속 팔고 있다. 얼마나 그게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경쟁사들하고 아마 경쟁이 전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데, 그런데 이 에로시 제품은 음, 창업했을 1959년부터 지금까지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지금 사용하는 우리도 이 품질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청소용 세제임인데도 불구하고 세이퍼 초이스와 바이오캐스 포뮬라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이 세이퍼 초이스 인증 마크를 그 전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다른 회사 P&G가 갖고 있는데 P&G에서도 청소용 세제에는 갖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주방용 식기를 닦는 거에는 갖고 있지만 없거든요. 세탁 세제나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런데 청소용 세제에도 세이퍼 초이스 인증을 받았다는 거. 혹시라도 청소용 세제에
세이프 초이스가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제가 검색을 오늘도 해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로씨가 이제 그러면서 세분화되기 시작하죠. 이 기술력이 그래서 욕실 세정제, 이 욕실은 물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LOC 바이오, 이 그냥 우리가 쓰는 다목적 세정제는 중성 제품이어서 중성 제품인데 이 제품은 욕실에 있는 물때를 제거해야 되니까 산성이 그 물때가 단순히 그냥 때가 아니라 어쩔 때는 그 분홍색 곰팡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산성으로 해서 그런 항균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성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찌든 때나 석회 침전물 같은 거 이런 걸 제거를 하는데 하고 이 제품도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이 사용하고 나면 흔적 없이 제거가 돼요. 때도 제거되고 세제도. 그래서 거울 같은 데 닦고 나면 우리가 물얼룩이 생기는데 이 제품으로 하시게 되거나 LOC로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품도 바이오캐스트 포뮬라 인증 받았고 세이버 초이스 인증까지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에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래서 이 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자연의 돌이거나 노쇠가나 아니면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산성으로 해서 이게 색을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염산 같은 산성 액체를 떨어뜨리면 대리석이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도 녹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이 욕실 세정제는 대리석, 자연석, 노쇠 등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희석해서 보시면 3분의 1 표시선에까지 물을 담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세제를 125ml.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진하게 아까 보셨던 에로시하고 다르게 조금 더 진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택용 연마 세정제도 또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금속 부위에 세정을 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약 알칼리성입니다. 이 금속 부위에 붙어 있는 때 뭘까요? 어떤 성분들일까요? 금속 부위. 한번 잘 우리가 고민해 보면 금속 부위. 자, 우리가 끼고 다니는 반지, 목걸이도 금속이잖아요. 그것들에 때가 낀다. 그럼 그건 뭘까? 어떤 것들일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 냄비든 후라이팬에다가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탄 게 뭐가 묻어 있다. 그러면 다 그게 뭐죠? 예, 대부분은 단백질이고 그래서 탄소가 타서 들러붙어 숯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제거를 해내야 돼요. 알카리성으로 해서. 그래서 이 이 주택용 연마 세정제는 약 알카리성을 떼서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깎아내고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때나 그을음 제거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흔적도 없이 제거됩니다. 이것도 때도 그렇고 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스레인지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거 쓰신다거나 인덕션 샤워기 뭐 뭐 이거 그 변기 그다음에 커피포트 그다음에 수전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다 사용이 가능한 예를 들면 싱크대 수도꼭지 욕조 커피포트 이런 것 모든 곳에 금속 부위에는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도 역시 바이오캐스트 포뮬라하고 세이퍼 초이스까지 인증을 받아서 고농 쪽에 굉장히 탁월한 생분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나 젖은 천을 이용해서 이 세정제를 뿌린 다음 이건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고 그 걸레에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닦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 자동차 휠도 닦아내셔도 되거든요. 굉장히 깨끗해. 그런데 거친 수세미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제품은 연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마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거친 수세미나 해서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특히 그래서 금속 중에서 보면 경면 처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거울처럼 반짝반짝거리게 각 이 연마를 할 때 쫙 연마를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뭐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부위에는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해서 닦으셔야 돼요. 야, 닦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닌데 거기에는 조금씩 묻혀서 조금씩 조금씩 잘 닦아내셔야 그 경면 처리에 벽면으로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스크래치가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지우기 힘든 굉장히 오염된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가스불에다가 솥단지를 올려놓고 갔다 왔더니 이게 시꺼멓겠다 하더라고요. 솥단지가 이 깜깜해가지고 이걸 버리냐 쓰냐 이럴 때 그럴 때는 처음부터 이걸로 닦아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돼요. 묻혀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그, 그, 그 뭐야, 그을음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제거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닦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적셔 두시고 나서 사용하시면 예,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청소용으로는 이렇게 극세사 맙이 있는데요. 이렇게 걸레가 있어요. 예전에는 대까지 해서 세트를 팔았는데 지금 세트는 판매하지 않고 기존의 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극세사 걸레만 마블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리섬유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예, 그리고 폴리에스테르하고 폴리아미드가 8대2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이 내구성이 예, 우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유의 재질 자체에서 그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모양을 보시면 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은 이쪽 방향, 한쪽은 이 색깔에 따라서 예, 이쪽 방향과 반대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밀대로 밀 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폴리에스테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기를 머금고 있지 않아요. 예, 얘는 때를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 그리고 이렇게 약간 방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레인데 방수가 돼? 신기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이 폴리아미드는 물을 약간 흡수하고 폴리에스테르는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거의 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닦아도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남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소하기 좋은 그런 마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바닥 청소용 테이프 클리너 있는데 이 제품은 소파나 침대, 뭐 바닥 천장, 뭐 어디든지 뭐 이렇게 먼지,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 가벼운 것들 이렇게 닦아내실 수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 제품도 향이 없습니다. 향이 없어서 우리가 소파나 침대 같은 데 닦았는데 그 테이프에 있는 향이 묻어서 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점착력은 되게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용할 때 거울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유리판 같은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가 깨질 수 있어요. 비닐 장판은 찢어질 수 있고요. 인조 가죽도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초 처음에 예, 그 테이프를 뭐 이 클리너를 벗겨낸 다음에 한번 썼던 거 벗겨낸 그 첫 번째 거는 워낙에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리판이나 이런 데 하시면 유리판에 하면 유리가 얇으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만약에 유리가 두껍다 그럼 얘가 찢어지게 되죠. 붙어서 달라붙어서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그런 그 처음 사용하실 때만 조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용 용도로는 사용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워 버즈라고 해서 아까 그 연마 세정제를 이용을 하실 때 예, 사용하시면 좋은 예, 그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소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LOC 최적화되어 있는 수세미고요. 예, 그리고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크게 이렇게 우리가 쓰면서 이 수세미 안에서 병균이 살면 어떻게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부직포 수세미와 메쉬네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항균 처리 스펀지가 구조, 3중 구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내가 청소하는데 또 이렇게 그 뭐 수세미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S자로 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손에 집기도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LOC를 넣어놨는지 욕실 세정제를 넣었는지 다목적 세정제를 넣었는지 아니면 과일 채소 세정제를 넣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 똑같은 스프레이면.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도 판매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 놓으시면, 스프레이에 붙여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용 세제인데요. 바로 이 DC 드랍스, 바로 중성 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 주방용 세제를 얘기할 때 이건 중성 세제입니다. 그리고 세탁용도 중성 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요즘에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많이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중성 세제를 말을 할 때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알칼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정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알칼리성을 사용했거든요. 아까 그 청소용 세제에서도 보면 처음에 그냥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는 중성, 그 다음에 그 욕실 세정제는 산성, 그리고 연마 세정제가 알카리성이었잖아요. 알카리성이 그 정도로 조금 더 세정력이 높은 건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근데 아메이는 처음부터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중성, 1959년에 만든 제품이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알로에베라와 들깨잎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알로에베라 들깨잎 추출물. 제가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라인 설명드릴 때 매번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성분인데 그게 바로 이 식기세정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을, 우리 어머님들 손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코코넛 성분으로 계면활성제가 되어 있어서 기름기랑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고요. 그리고 1리터로 이것도 20병, 그래서 10리터까지 사용이 가능, 10배의 분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캐스 포뮬라의 세이퍼 초이스, 그리고 평소에는 그래서 1대5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1리터로 20병 사용 가능하신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는 뭐 삼겹살에 이래서 접시에 기름기가 엄청 많다. 그럴 때는 1대3으로 조금 더 농도를 높게 하셔서 세제의 농도를 높게 하시면, 그러면 1대3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기름기도 엄청나게 뽀드득뽀드득하게 그렇게 세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용기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아까 스프레이가 아니라 디시드랍스 용기는, 이 희석용 용기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펌프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쪽과 이쪽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기름기 많은 거, 여기는 일반 설거지 할 때, 일반 설거지, 기름기 많은 설거지. 이렇게 여기에 물 담으시고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이 세제가 들어가는 부피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구분하셔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 만약에 근데 내가 오늘은 너무 많이 좀 때가 많다 그럴 때는 물에 담궜다가 이거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설거지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설거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디시드랍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뭔지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 이 세제가 있죠. 이제 기름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할게요. 근데 이게 생식용유잖아요. 이건 아직 요리가 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녹거든요. 세제에 더 잘 녹아요. 그런데 요리를 하고 나면 가열이 되고 나면 이게 더 닦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닦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볼게요.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녹는 게 좀 별로 이렇게까지 녹지 않죠. 그리고 포인트 옵션은 예, 이렇게 계속 흐르게 점성이 생기는데, 그런데 디시드럭스 조금 보시면 굉장히 잘 녹는 게, 그러니까 기름기가 아직 남아있지 않고 세제 성분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그거를 보는 정도니까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이렇게 벌써 티가 나죠. 저렇게만 봐도. 근데 요거를 물에 담궜다 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같이 흔들죠. 여기는 벌써 물이 뿌옇게 되고, 음, 이쪽은 세제를 썼는데도 물이 뿌려지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흔들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꺼내주세요. 네, 이제 꺼내주실 거예요. 자, 꺼내서 보면 이쪽은 완벽하게 다 없어졌잖아요, 세제가.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세제 찌꺼기가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이 세제 찌꺼기를 소주컵으로 2잔 정도 마신대요. 소주컵 2잔 정도 분량의 세제 찌꺼기를 먹는답니다. 그렇게나 많이 세제 찌꺼기가 우리 그릇이나 이런 식기류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디시드랍스는 세제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방용 세제는 꼭 디시드랍스로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 세제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꼭 이렇게 지금 실험 보시는 것처럼 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일 채소 세정제인데 과일 채소 세정제는 과일이나 채소의 표면에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능, 효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 잔류 농약뿐만 아니라 요즘에 과일에는 과일이 이뻐 보여야 되지. 우리가 아무래도 사과가 빨갛게 이쁜 애하고 이 색깔 이상한 애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냐 그러면 빨갛고 이뻐 보이는 게 더 맛있잖아요. 맛있게 보이잖아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먹어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과일 표면에 광택제를 바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로만 헹구면 이게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세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세제가 그런 뭐 일반,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저런 퐁퐁 이런 거 그런 주방용 세제를 써서 하면 또 그 세제가 또 이게 묻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못 쓰시니까 뭐 식초로 씻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그 뭐지? 그게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걸로, 아니,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로 이렇게 씻어내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이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는 한 30% 정도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이 제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제품도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과일채소 세정제를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나 많이 그게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물만 넣고요. 이쪽에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 넣을 거고요. 이쪽 베이킹 소다, 소다를 넣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까 보셨던 과일채소 세정제를 넣을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이킹 소다를 넣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과일채소 세정제를 과일에 직접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만 뿌린 거예요. 예,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제 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깻잎이나 상추 같은 잎채소를 씻으실 때는 채소에다 직접 뿌리시면 건 어렵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물에 뿌리신 다음에 넣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이게 토마토도 야채니까 이렇게 물에 뿌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물은 그냥 예,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제 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토마토에는 토마토 표면에는 이 노란색의 그 레시 그, 그 노란색의 이제 가지고 있는 과일 세정제로 이제 방울토마토를 씻으면 이 노란색의 성분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게 그게 이제 생기는데 그리고 보면서 이제 그 이걸 과일 채소 세정제로 씻다 보면 이게 이제 노란 물이 나오는데 이게 농약이냐 아니냐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농업청이나 이런 데서는 농약에는 색깔이 들어있는 농약은 없다. 예, 그렇겠죠. 농약이 색깔이 들어있으면 그걸 뿌리면 과일 색깔들이 변하고 야채 색깔, 채소 색깔들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게 없는데, 근데 이 농약이 화학 성분이 되면 화학적으로 이 과일에서 나오는 성분들과 만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토마토의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노란색을 약간 띠고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걸 유기농으로 집에서 직접 재배하면 거의
노란색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선의 물을 한번 색깔을 비교해 보면 물은 그냥 투명한 그 물이에요. 그 얘기는 이 토마토의 겉에 있는 어떤 광택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전혀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베이킹 소다는 약간 색깔이 탁하죠. 예, 약간 노랗게 예, 탁한 색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아메이 과일 채소 세정제로 씻어낸 거는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예,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예, 노랗게 지난 거를 보셨죠? 예,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 보시면요. 포인트 옵션을 화살표로 바꿔서 예, 그리고 표시를 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예, 베이킹 소다 보시면 아이고 예, 여기서도 보시면 네. 아메 세정제는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노란색인 걸 보시잖아요. 베이킹소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 표면에 있는 한 30%를 제거하기 때문에 약간 물이 그래도 예, 그냥 맹물에다가 한 것보다는 벗겨지 그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긴 했지만 이 정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노란색. 예.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지금은 물이 많으니까 그렇지 물이 적으면 훨씬 더 색깔이 노랗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농약이냐? 그건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과일 표면에 뭔가는 묻어 있다는 거죠. 과일 표면에 뭔가는. 그 묻어 있는 거를 뭐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직접 키운 거면 예, 근데 내가 직접 키운 거면 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내가 직접 키웠으니까 내가 이건 깨끗해. 그러면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 예, 내가 어디서 산 거다. 그러면 그때는 깔끔하게 드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또 브로콜리를 보면 브로콜리도 이렇게 보시면 예, 한쪽에 세제를 뿌리고 한쪽은 세제를 뿌리지 않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이 브로콜리는 여기 보시면 지금 코팅돼서 색깔이 하얀 게 보이시죠? 굉장히 하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을 뿌리면 그냥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겉에서 튕기죠. 왜냐면 이게 물을 막아내는 유막 같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브로콜리가 우리가 먹어도 맛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 브로콜리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고 그 브로콜리를 그냥 드시면 굉장히 약간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들이 또 이게 영양분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만약에 농약을 치지 않으면 이 안에가 다 벌레들로 꽉 찬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해서 이렇게 이렇게 씻어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브로콜리의 원래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토마토에 그 있는 성분은 예, 제가 이름이 확 헷갈렸는데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 토마토가 우리 몸에서 좋게 해주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 라이코펜이 그 표면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인 게 노란색인데 그게 농약하고 어떤 반응을 해서 그렇게 노란색이 나오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쨌거나 예, 토마토의 표면에 뭔가가 있고 그거를 제거를 하고 먹을 거냐 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냐 라는 거에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집에서 내가 농약도 치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키운 토마토에서 그 우리가 저기 뭐야 뭐 이런 그 텃밭이나 아니면 그 주말 농장 같은 데서 키우실 때는 거의 색깔이 나오지 않거든요. 똑같은 과일 채소 되는 거 실전에도 그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과일이나 야채를 씻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우리나라는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잘 제거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바로 이 스틸 수세미인데요. 예, 스크럽버즈라는 스틸 수세미인데 이 수세미는 한 상자에 수세미가 4개 들어있어요. 이런 게 4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풀이 채소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당근이나 무나 이런 거 표면을 손질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기동산업이라는 곳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게 철사가 한 올의 철사를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철들을 해서 뭉친 게 아니라 한 올의 철사가 뭉쳐져 있어서 그래서
예, 한 가닥에 스테인리스 철로 제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 스타킹을 이제 1분 정도 문질러 주는데요. 스타킹 올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철이나 이런 뭐 가공한 남은 철들을 뭉쳐서 수세미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동산업이라는 곳은 1985년부터 이 스테인레스 가공만 하던 그런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버즈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 이 스크럽버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사가 만들어서 전 세계 아메이 110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도 4개 들어있는데 4천 몇백 원 정도 하거든요. 5천 원이 안 되니까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스타킹에도 기스가 안 나니까 우리가 그릇이나 이런 거 닦을 때도 기스가 거의 나지 않겠죠.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버즈 그리고 희석용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디시드랍스 수세미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하는 수세미인데요. 이 제품도 똑같이 홈 이렇게 여기는 약간 그 오염이 많은 데를 하는 부직포가 있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하시는 필더폼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항균 처리 스펀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액세서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지금 아메이 홈 제품들을 제가 세 가지 종류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탁용 세제, 청소용 세제, 주방용 세제. 그런데 특히 주방용 세제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일채소 세정제로는 우리가 야채를 많이 드셔야 몸에 건강에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채를 드실 때는 꼭 과일채소 세정제로 씻어서 드시고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세제가 남지 않는 디시드랍스를 꼭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로 건강을 채우고 있는데 이런 나쁜 게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방용 세제들이며 청소용 세제들, 세탁용 세제들도 교체를 하나씩 해 가시면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